태영씨, 출발했어? 난 지금 마쳤어. 출발? 아, 그게 오늘이었나? 깜빡했네. 회의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다녀올래? 드레스 뭐 별거 있나? 뭘 입어도 어울릴 텐데. 그러자 태영씨, 혼자 보면 나도 편하지 뭐. 일 봐요. 나보다는 일이 더 소중한 그였기에 남들처럼 오순도순 드레스를 고를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드레스를 혼자 고르러 갈 줄은 몰랐는데 뭐 상관없나? 드레스 입은 나를 보고도 감흥 없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덜 외로울 것 같기도 하다. 둘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으니까. 아무 반응 없는 예비 신랑 때문에 눈치 보는 직원에게 부끄러운가 봐요 라고 애써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들 하는 결혼, 다들 입는 드레스, 그게 뭐 별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툰다던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없어서일까. 그저 무료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태영 씨는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나지 않을 모난 점도 없었다. 무난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그가 40이 된 올해 당연하다는 듯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첫 키스를 할 땐 귓가에 종소리가 울리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이 사람이다 싶다고 하던데 나는 둘 다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건넨 동그란 반지 안에 4번째 손가락을 넣었다. 어떻게든 다수에 속하고 싶었으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범함에서 얻는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끝이 시려 코트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밝은 불빛에 눈이 시렸다. 곧이어 머리가 뜨거워졌다. 어떻게 된 거지? 커피 향이 코끝에 감돌아 눈을 떴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체적인 골조가 목재로 되어 있어 싱그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 아니었다. 나무로 된 탁자와 짙은 녹색 소파 사이마다 키가 큰 식물들이 있었다.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아주 큰 창문 옆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넓은 연두빛 잔디밭이 보였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들어왔다. 분명 겨울이었는데. 고요한 정막과 따뜻한 바람에 이곳이 평범한 카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선 카운터로 가서 이곳이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부터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카운터 안쪽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인이 나오며 말했다. 사장님,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어딘가요? 혹시 지금 며칠이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가 주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소파에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찬찬히 돌이키고 있는데 여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흰 머리가 은발로 보일 정도로 매력적인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발목까지 오는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어서 오십시오, 백여름님.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백발의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백여름님은 금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카페는 이승에서 죽은 사람들이 완전한 죽음의 세계, 저승으로 가기 전 머무는 공간입니다.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니 그녀는 익숙한 듯 말을 이었다. 이곳은 BCD 카페 4호점입니다. 혹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승에서는 BCD를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해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C는 초이스가 아니라 찬스입니다. 우리에겐 삶이 끝나고 죽음으로 가는 사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죽지 않는단 말인가요? 죽음을 돌이킬 순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삶을 1년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찌끈거리네요. 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제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오겠습니다. 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하며 카운터로 걸어갔다. 내가 죽었다고? 그럴 리 없잖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긴 했지만 겨우 이런 일로 죽을 리 없어. 저 카페 주인도 의심스러운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저기요, 뭐 좀 여쭤볼게요. 잎이 무성한 키 큰 식물을 손으로 살짝 잡고서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다. 묘하게 오싹한 기분이 들어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가지각색의 자세로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출입구를 향해 달려가자 여인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말을 무시한 채 출입문을 열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러나 곧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잔디밭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비행기를 탄 것처럼 모든 건물과 산이 아주 조그맣게 보였고 구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비틀거리다가 떨어질 것만 같아 안전한 곳까지 기어왔다. 절벽을 바라보고 앉으니 숨이 턱 막혔다. 그때 여인이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안정을 취하십시오. 의심스러웠지만 이곳에 기댈 사람은 그녀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곳은 대체 다른 사람들은 왜 눈을 감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죠? 고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시절로 돌아가서 1년간 지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인의 혼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동안 현재의 육체는 이곳 BCD 카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인에게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BCD 카페 직원입니다.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오늘은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왜 따뜻한 낮이죠? 이곳은 여러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이 순간은 다른 세계지요. 고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에 이곳은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인이 하는 비현실적인 말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과 일치했다. 그제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서 눈물이 차올랐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죠? 내가 대체 왜 나한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백여름님, 죽음은 누구나 겪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이승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참 어리석죠. 여름님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태어났으니 당연히 죽는 것이지요. 모든 건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면 살았을까요? 제가 만약... 코가 막혀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모든 행동이 후회됐다. 다르게 행동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도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홍차를 건넸다. 향긋한 향이 나는 적당한 온도의 홍차가 목을 타고 내려오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제야 나는 눈물을 닦고 여인을 응시했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있긴 했지만 고객을 대하는 사무직 직원처럼 딱딱하고 정갈한 말투를 사용해서 위압감이 느껴졌다. 진정이 되신 것 같군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눈을 감으면 여름님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재생 시간은 5분이며 영상이 끝난 후 돌아가고 싶은 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인이 홍차 안에 검은 가루를 넣으며 말했다. 남은 홍차를 천천히 마시니 첫입에는 느끼지 못했던 묵직한 커피향이 감돌았다. 빈 찻잔을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영상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4살쯤 되었을까? 어린이 대공원에서 솜사탕을 먹으며 해맑게 웃는 내가 보였다. 젊은 시절의 아빠는 솜사탕으로 수염을 만들어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시시 웃는 나를 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비슷한 나이의 아빠는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뒤이어 엄마와 낮은 책상에 앉아 받아쓰기를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같은 질문을 계속했지만 엄마는 실은 내색 없이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다. 며칠 전 쌀이 없다며 인터넷 주문 방법을 묻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알려줘야 하냐며 한숨 쉰 것이 떠올랐다. 주문 방법을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시장에서 무겁게 쌀을 짊어지고 오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엄마 아빠가 내 장례를 치르며 슬퍼할 생각을 하니 정신이 몽롱해졌다. 친한 친구와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어 우는 모습, 고등학생 때 코피 흘리며 공부하던 모습이 연달아 나왔다. 수능을 치고 난 뒤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염색하고 서툰 화장을 하는 모습엔 웃음이 났다. 대학에 입학해서 주량도 모른 채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시며 취한 모습도 우스웠다.
친구들의 얼굴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의 모습이 나온 순간 너무 놀라서 두 눈을 번쩍 뜨고 말았다. 그 순간 영상도 끊겼다. 안유현, 나의 첫사랑. 분명 그 사람이었다. 그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마음속 한 부분을 차지했던, 다른 사람과 연애하면서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만날 수 없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21살에 만난 그와의 추억은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운 얼굴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여름님, 눈 감으셔야 합니다. 여인의 말에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눈을 감았다. 오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 말을 더듬으며 강의하는 서툰 모습의 내가 보였다. 뒤이어 태영 씨와 연애하는 모습이 나왔다. 영상 속의 우리는 무감한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짧은 삶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보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다. 3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처럼 뜨거울 순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연애 외에도 책임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연이라면 어땠을까?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던 그와 함께했다면 내 삶은 더 반짝였을까? 내 머릿속은 이미 유연이로 가득해서 태영씨가 나오는 영상에 집중되지 않았다. 유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2달이었지만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유연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21살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8월이었다. 학과 대표였던 나는 2학기 MT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금요일마다 가까운 관광지에 답사를 다녔다. 보통 총무인 혜지와 함께 가지만 그날은 혜지가 아파서 혼자 벽화마을로 향했다. 벽화마을은 지상철을 20분 탄 뒤 버스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은 벽화마을에 가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라 평일엔 아주 한적했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나는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뜨거운 햇살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머리를 묶으려다 멈칫했다. 답사를 다녀온 후 남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내 갈색 단발머리를 쓰다듬는 걸 좋아했다. 머리를 묶은 뒤 풀면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직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이마에 한 줄기 땀이 흐르는 걸 느낀 순간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벽화마을 가려면 51번 버스 타면 되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다. 이마를 덮은 검은 머리에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무표정도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네, 맞아요. 더워서 귀찮았지만 예의 있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벽화마을 가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혹시 대학교 MT 답사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요. 이 더운 날 뭐가 그리 궁금하고 즐거운지 웃는 얼굴로 물었다. 네,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웃는 얼굴로 말하는 그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와, 저도 답사가요. 어쩐지 관광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동지를 만나니 반가운거려. 저는 해선대학교 약학과 06학번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학교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불쾌감이 반가움으로 바뀌는 걸 보면 학연, 지연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저도 해선대 철학과 07학번이에요. 21살이세요? 전 22살이에요. 오늘 날이 참 덥네요. 답사날을 잘못 잡은 듯해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51번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버스 방금 지나가서 꽤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오는 길에 보니 작은 슈퍼가 있던데 거기서 음료수라도 마실까요? 제가 살게요. 심심하고 더웠던지라 그의 말에 응했다. 아직 통명성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유연이에요. 안유연. 혹시 벽화마을에 있는 괜찮은 숙소 아세요? 그가 과일 주스를 양손에 들고 슈퍼 앞 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잘 마실게요. 저는 백여름이에요. 선배가 하나 민박 추천해줘서 가보려고 해요. 네, 저도 덕분에 헛걸음 덜 하겠네요. 이름이 여름이에요? 봄, 여름 할 때 여름이요? 특이하죠? 남들이 기억을 잘해서 불편해요. 특별한 이름이네요. 잘 어울려요.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멋쩍게 웃었다. MT 장소를 서로 추천하다 보니 버스 시간이 되어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51번 버스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버스가 정차하고 뒤에 선 그가 의식되어 노란 치맛자락을 살짝 잡은 채 버스에 올랐다. 어디 앉을지 좌석을 살피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댄 순간 예상치 못했던 기계음이 들렸다. 잔액이 부족하니 충전한 뒤 이용해 주세요. 아플싸. 교통카드 충전을 까먹었다. 현금을 찾으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내 옷깃을 살짝 잡으며 그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기사님, 성인 한 명 더 결제해 주세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저 현금 있어요. 잠시만요.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다. 마음 쓸 거 없어요. 뭐 별거라고요. 그는 한사코 버스비를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주스도 사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세를 지네요. 신세는요. 여름씨는 어쩌다 과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가 창문을 살짝 열며 물었다. 철학과는 몇 명 없어서 대표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한 학번에 15명인데 절반은 군대 가거나 휴학해서 8명밖에 없거든요. 유연 씨는요? 정말 소수네요. 저는 입학하고 바로 휴학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과 대표 지원했어요. 유연 씨는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학과라고 하셨죠? 약대 건물은 어디 있어요? 약대는 서문 쪽이요. 철학과는 동문 쪽에 있죠? 정반대네요. 네, 서문 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서문 맛집 안 가보셨겠네요? 맛있고 저렴한 곳 많은데 칼국수 좋아해요? 3,000원인데 3만원 줘도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그는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였다. 궁금하네요. 다음에 같이 가요. 깜짝 놀랄 거라 장담해요. 네, 그래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1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니 벽화마을에 도착했다는 버스 안내음이 나왔다.
대화가 즐거워서 긴 시간이 지겹지 않았다. 언덕 위에 있는 벽화 마을은 감각적인 벽화가 많아서 눈이 즐거웠다.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지 골목마다 포토존과 기념도장이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줄래요? 도장 좀 찍고 올게요. 내가 가방에서 연두색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일기 써요? 네, 거의 매일 써요. 몇 년 뒤에 보면 재밌더라고요. 제 인생은 제가 기억하고 기록해야죠. 멋지네요. 전 일기는 안 쓰지만 일기라는 노래는 자주 들어요. 이걸로 퉁쳐도 모르겠지만.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인 노래요? 저도 좋아해요. 여름씨는 철학과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논술 강사나 윤리교사 쪽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씨가 선생님 되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여름씨 같은 선생님 계셨으면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이 뭐예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유연씨는 왜 약학과 왔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돌렸다. 비밀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줄게요. 네, 비밀이라니 더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기 하나 민박 보여요. 언덕 중턱에 있는 민박집은 시설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했다. 나는 바로 예약했지만 그는 바닷가 민박집을 한 곳 더 가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의 과 MTN 교수님도 오시는데 교수님께서 오르막 오르는 것을 힘겨워 하실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이유였다. 많이 가파르진 않았지만 그의 배려심에 작게 감탄했다. 마지막 골목에 들어서자 물고기 벽화와 길거리 사진기가 보였다. 여기 길거리 사진기가 있네요. 그건 뭐예요? 전 처음 봐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기계로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화질은 안 좋지만 재밌지 않아요? 무료이기도 하고. 들뜬 목소리로 길거리 사진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그럼 같이 한 장 찍을까요? 네, 그렇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사진 찍는 건 처음이네요. 나중에 보면 재밌겠어요. 2시간 봤으면 이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금은 경직된 자세로 서서 사진을 남겼다. 제 메일로 사진 보냈어요.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일기장 맨 뒷장을 펼쳐서 그에게 주며 말했다. 그때 핸드폰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여름아, 오늘 못 걸 것 같은데 어쩌지? 취업 스터디가 늦게 끝나. 시험이 3달밖에 안 남아서 미안해. 스터디 끝나고 밤에 연락할게. 사랑해. 남자친구의 연락이었다. 답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오니 6시였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여름이라 여전히 밝았다. 더워서인지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인지 입맛이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가 말했다. 덥네요. 버스 기다리면서 맥주 마실래요?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자고로 여름엔 길에서 마시는 맥주가 최고 아니겠는가. 좋죠. 맥주는 제가 살게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 옆 슈퍼로 들어갔다. 그는 화이트, 나는 맥스. 맥주 2캔을 산 후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지난 MT에서 학과 동기들이랑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도 나눴다. 왠지 여름씨에겐 부끄러운 기억도 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았다. 어떤 이야기는 오래 알던 지인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더 말하기 쉽죠. 네, 비웃지 말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오줌 싼 적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 실내화 신은 채로 그냥 집으로 뛰어갔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귀여워요. 아직 어린데 실수도 할 수 있죠. 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할머니께서 괜찮아 우리 똥강아지 라며 다독여 주셨던 폼이 아직 생각나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따뜻한 분이시네요. 유연 씨 이야기 들으니 저도 8살 때 생각이 나네요. 좋아하던 남자아이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적었어요. 분홍색 봉투에 넣고 하트 모양 스티커도 붙였죠. 벌써 귀여워요. 그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편지를 전해주려고 남자아이 집에 갔어요.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이는 없고 아주머니만 계셔서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온 동네에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제 편지를 동네 아주머니랑 돌려보신 거였죠. 아이고 부끄러웠겠네요. 아주머니는 그 편지가 너무 귀엽고 재밌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초등학생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저 귀여울 것 같은데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민망해서 많이 울었죠. 그 아이도 부끄러운지 이후로 사이도 어색해졌어요. 말을 마치자 버스가 도착했다. 맥주 남았는데 다음 버스 탈까요? 그의 물음에 좋다고 대답했다. 한적한 버스 정류장 앞 맥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처음 봤고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에 더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유연 씨는 쉴 때 뭐 해요? 취미가 뭔지 궁금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요즘은 제인 노래 좋아해요. 여름 씨는요? 저는 연극 보는 거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러 가요. 우와, 연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영화보다 재밌어요? 그럼요. 영화는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연극은 딱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게 매력이에요. 같은 연극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연극을 봐도 매번 느낌이 달라요. 배우의 컨디션과 관객의 호응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소극장은 무대랑 객석 사이가 가까워서 가끔 배우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순간 저도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그럼 진짜 무대에 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겠죠. 사실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제가 무대에 선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연극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열띤 설명을 하다 보니 다음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버스에 타서 스무고개 게임을 했다. 스무고개가 뭐가 그리 재밌는지 끊임없이 웃음이 나왔다. 너무 큰 소리로 웃음이 나올 때면 흠칫 놀라 기사님의 눈치를 봤다. 그와 나 둘 다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기에 집에 가는 길 내내 대화를 나눴다. 처음 본 이와 반나절 만에 많이 가까워진 것이 신기했다. 저녁 8시 학교 정문에 도착해서 내가 말을 꺼냈다. 저는 동문 쪽에서 자취해요. 반대 방향이니 이제 인사해야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다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아니요. 다음에도 오늘처럼 우연히 만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가 멋쩍지 않도록 돌려서 거절했다.
그는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가 있기도 했고 대화가 즐거웠을 뿐 그에게 편한 사람,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도 오늘처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나오자 핸드폰에 선우 오빠라는 글씨가 반짝였다. 남자친구의 전화였다. 여름아, 스터디 지금 끝났어. 오늘 저녁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괜찮아, 힘들었겠다. 아니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시험이 가까워지니 마음이 조급해져.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하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오늘 답사는 어땠어? 예약했어? 응, 벽화마을 예쁘더라. 민박집도 괜찮아서 예약했어. 오빠는 MT 때 안 올 거지? 그럼 이제 4학년인데 어떻게 MT를 가겠어?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와. 내일 5시 영업 보는 거 알지? 알바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갈게. 사랑해. 선우 오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나도 사랑해. 오빠 잘 자. 나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남자와 대화하는 법을 몰랐고 사랑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 지금 남자친구가 다가왔다. 안녕 여름아. 난 3학년 과대표 김선우야. 지평부끼리 상의해봤는데 네가 1학년 대표를 하면 잘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그는 학과일을 핑계로 자주 연락했고 둘이서 밥 먹는 횟수가 늘었다. 몇 번의 식사 끝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나는 신입생이 된 지 2주 만에 그와 만나게 되었다. 동기들은 키 크고 멋진 선배와 연애한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그에게 한 번도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연인과 하는 행위들처럼 처음이라 새롭고 신기했을 뿐이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잘해줬기에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카페에 갔다. 대학로 2층에 위치한 빙수 전문 카페는 매장 규모가 크고 맛도 좋아서 여름이면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주말엔 평일 장사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이 나왔다. 정신없이 바삐 움직여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급한 사정이 생겨 못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사장님께서는 어딘가 전화를 하시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얘들아, 다행히 평일에 일하는 친구 한 명이 도와주러 온대.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순간 입이 벌어지며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안유연, 그가 들어왔다. 순간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자연스럽게 횡주를 들고 탁자를 닦았다. 당황스러워서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아, 여름씨. 나와 눈이 마주친 그의 눈이 커졌다.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와서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한 차례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뜸했다. 사장님께서 여유 있을 때 얼른 점심 먹으라며 손짓하셨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보네요. 식사로 제공된 토스트를 먹으며 그가 물었다. 네, 들어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 일하세요? 네,
평일 저녁 시간에요. 친구 소개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주말은 정말 바쁘네요. 낙하산이네요. 전 여기 시급이 좋아서 치열하게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알바를 하게 된 이유와 단골 손님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왜인지 계속 웃음이 나왔다. 유연아, 여름아, 밥 먹는데 미안해. 식사 다 했으면 도와줄 수 있니? 단체 손님이 와서. 사장님의 부름에 우리는 이야기를 멈췄다. 다시금 바쁘게 몸을 움직인 후 교대 시간인 4시가 되었다. 오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을 건네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여름씨 어디 가나 봐요? 그가 물었다. 네, 연극 보러 가요. 어제 연극 자주 본다더니 진짜였네요. 그의 말에 미소로 대답하며 핸드폰을 열었다. 남자친구에게서 부재중 전화 2통과 문자가 와 있었다. 여름아, 어쩌지? 오늘도 취업 스터디가 늦게 끝나서 연극 보러 못 갈 것 같아. 당일엔 연극표 취소 안 되니까 여름이 너라도 혼자 보고 와. 정말 미안. 이틀 연속으로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스터디 있는 날엔 데이트 약속 잡지 말지. 공포 연극이라 혼자 보기 무서워서 고민하던 찰나. 어제 그가 연극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한 것이 생각났다. 유연씨,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연극 보러 갈래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요. 정말요? 좋죠. 그는 티 없이 즐거운 듯 웃었다.